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그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몰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소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소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들으세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자, 한마디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모였는데 앞으로 살다가 깜빵에 갈지도 몰라요. 자, 임대사업자가 전세입자의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위반하면 징역 2년이에요. 그리고 강남 서초 일대 대치동 아파트 거래 허가제가 됐죠. 자, 허가 안 받고 사면 징역 3년입니다. 자, 이런 황당한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로 깜빡이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들은요, 자, 이재명이 공식 석상에서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입니다. 그리고 은수미는요, 조폭 출신 사업가한테요, 그 차를 제공받았는데 그것도 문제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윤미향은요,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서 삥을 뜯었는데요, 그것도 수사도 안 합니다. 쟤들은 다 무죄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은요, 법은 있는데요, 그 엄격한 법률의 잣대는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 잘못했다가 깜빡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더 황당한 법률이 나왔어요. 자, 그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요. 집이 안 나가는데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임대인들은 그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렌트홈 같은 데 신고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뭔 놈의 과태료가 무슨 사람이 실수해서 나온 일도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걷어가요. 이거는요, 그냥 이제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재산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가진 자들이니까 그냥 너희들 재산 꼬투리 잡아서 뺏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상몰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만들어놨죠, 법을.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에 성추행하고 자살한 사람은요, 성추행하고 자살한 사람은 국민재산 10억을 들여서 시민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피해자가 너무 피해가 많아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온갖 구실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그냥 개판.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 것 같아요. 사상 자체가 워낙 포악해서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저 공산당들한테 우리 재산 뭐 너희들 법 소유돼, 이게 철회해야 될 법이 너무나 많아요. 한 가지씩 뭐 다 철회해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한테 뭐 요구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우리 저놈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요. 근데 베네수엘라 그 정책은요, 그 다 써가지고 망했거든요. 근데 마두로가 지금 그 시민들을 거지로 만들어놔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마두로는 선거를 조작해도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권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산을 지키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공산화로 이끌었던 세력은 1%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트남의 공산화를 이끄는 그 대깨문 세력들한테 너무 주눅이 들어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싸워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들은 모두 뛰어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는 우리도 뛰어 올라탑니다. 반드시요.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가 꼭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계셔서 네, 신발 짧게 올렸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영상 올렸어요. 지금 오늘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공공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왜 이러는지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어떤 법을 입법을 할 때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굉장히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피해자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문재인을 향해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 순간 공산국가인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이번에 지켜내지 않으면요, 저기 아무 관심 없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산을 뺏깁니다. 자,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서서히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목숨 걸고 이 재산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 전체가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피해를 여러분이 입은 겁니다. 이 나라의 공산화가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 뺏기면요, 여러분 종부세 6%요 그 몇 년 되면 재산 다 뺏겨요. 세금 몇 번 내보면 재산 다 뺏깁니다. 길거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켜내지 못하면은요, 저기 지나가는 국민들 모두 다 뺏기고 우리 국민들 거지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 모든 법이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써서 거지가 된 법을 왜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거지가 되면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되면은요, 이런 폭정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돼버립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거지로 만들려고. 반드시 목숨 걸고, 자, 재산 다 뺏기고 거지가 돼서 할 바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